야, 너희 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긴 하니? 내가 여기서 죽어라 이래도 누구 하나 도와주겠다는 소리 안 해? 나 혼자 하다 쓰러지길 바라는 거야. 뭐야?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새벽부터 이 고생을 했는데 내 입에서 그딴 말이 나와? 하늘이 두 쪽 나도 너 같은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어머니, 저희도 다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더 잘하시니까 그냥 맡긴 거지. 저희가 일부러 안 도운 건 아니에요. 맡긴 게 아니라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거겠지? 우리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맨날 다 한다고 했잖아.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너무 참아서, 내가 너무 물러서 이렇게 된 거지. 나도 이제 그만둘 거야. 알아서 해. 이게 다 누구를 위한 명절인지 한번 느껴봐라.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명절에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던 정희 씨가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8세 주부 김정희 씨는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이 다가오자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며 분주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 몸을 부르르 떨며 일어난 그녀는 부엌 불을 켜고 미리 시장에서 사온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 정리했습니다. 껍질이 까지지 않은 나물, 손질하지 않은 생선, 그리고 세척이 필요한 과일까지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재료들이 주방 한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잘해보자. 정희 씨는 속으로 다짐하며 손목 보호대를 낀 채 칼을 들었습니다. 나물은 먹기 좋게 썰고 생선 비늘은 날리면서도 손에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을 부치기 위해 기름을 두르고 후라이팬을 예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비찜의 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이뤄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피로를 그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깨는 무겁고 손목은 시큰했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가족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도 아무도 부엌으로 내려오지 않았고 어머니의 고된 노력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워도 가족들은 이를 당연한 듯 여기는 것이 정희 씨에게는 늘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이 함께 도우며 명절을 준비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모두가 각자의 일에 바빠지고 이제는 그녀 혼자만의 명절이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혼자 다 해야겠지.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전을 뒤집었습니다. 팬에서 튀는 기름이 팔에 튀어 살짝 뜨거웠지만 그녀는 그저 재빨리 손으로 털어낼 뿐 잠시 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들 좋아하는 잡채도 해야 하고 며느리들 입맛에 맞게 나물도 간을 잘 맞춰야지. 그녀의 머릿속은 오로지 가족들의 취향과 요구로 가득 차 있었고 정희 씨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의 시계를 힐끔 보며 이제 곧 가족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나올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누군가 먼저 와서 엄마, 뭐 도울 거 있어요? 라고 묻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하지 않겠지. 그녀는 마음 깊이 스며든 서운함을 억누르며 다시금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여전히 정희 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소파에 늘어져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리며 채널을 옮기는 데만 열중했고, 며느리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사진을 넘기거나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부침개를 뒤집으며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집 안에 가득 퍼지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도 그 냄새를 따라 주방으로 오거나 도와줄까요? 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실 거야. 큰아들이 건성으로 한마디 던지며 다리를 꼬고 앉아 축구 중계를 보기 시작했을 때 정희 씨는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주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서운함과 분노가 올라왔지만 오랜 세월 그녀는 이런 감정을 참아내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왠지 모르게 참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땀 흘려가며 준비한 자신의 수고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앉아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게 내 덕인 건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팔뚝이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손으로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이번에도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라는 체념이 자리 잡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왜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까? 라는 원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자녀들과 며느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딸은 쿠션을 끌어안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큰 며느리는 자신의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휴대폰으로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쯤 감은 눈으로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이 모두 정희 씨의 눈에는 더없이 한가롭고 여유롭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며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저 녀석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녀는 가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명절 준비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들, 어릴 때는 엄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엄마, 이거 도와줄게. 라고 외치던 자식들이 이제는 모두 자라 어머니의 수고를 보지 못하게 된 모습이 어쩐지 낯설고도 서글펐습니다. 그들의 무심한 태도에 더해진 침묵은 정희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쯤 가족들을 불러 모두를 앉혀놓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마음속에서만 맴돌았던 그 말들은 이번에도 입 밖으로 나오는 대신 손에 들린 행주와 함께 더 깊숙이 눌러 담겨졌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도 잘 넘겨야지. 나까지 소란을 피우면 안 돼. 그녀는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부엌 일에 몰두했지만 손끝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서운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는 힘들어도 참으려 했지만 이번 명절은 유난히 피로가 깊게 쌓여가는 듯했습니다. 부엌의 기름진 공기는 그녀의 숨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손과 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정희 씨는 한쪽 손으로 부침개를 붙이며 뒤집기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다른 한쪽 손으로는 갈비찜이 눌어붙지 않도록 찜소채 뚜껑을 열어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려다 보니 부침개는 팬 위에서 그대로 타들어갔고 그녀는 이를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아차! 놀라며 주걱으로 서둘러 전을 뒤집었지만 이미 검게 그을린 표면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희 씨는 팬에서 나는 탄 냄새와
그 위에 눌어붙은 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녀는 주걱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고 손끝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마치 자신의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은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명절상을 차릴 때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남편과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시절. 그땐 힘들어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 묵은 먼지처럼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 쌓여 버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녀를 한없이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르 떨어져 뜨거운 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나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팬에 남은 전을 내려놓고 찜솥 뚜껑을 열어 갈비찜을 확인하려 했지만 흐릿한 시야와 떨리는 손이 그녀의 움직임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찜솥의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치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마음속에 눌러 담았던 서운함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팬 옆에 놓여있던 행주를 힘없이 내려놓고 싱크대 가장자리에 기댔습니다. 벽에 머리를 기대며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서운하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힘들다고 털어놓을 곳도 없었던 그녀의 마음속 응어리가 이 순간 모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족들이 이상하게 여길까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나는 왜 항상 가족들에게만 맞춰야 할까? 정희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 질문은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부엌 문을 넘어 거실로 향하는 시선에는 여전히 텔레비전 소리에 웃음을 터뜨리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과의 거리가 불과 몇 발자국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끝없는 골짜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는 울음과 함께 터져나오는 감정의 무게에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달라져야 해. 그녀는 행주로 눈물을 훔치며 마음을 다잡았고 주방의 칼과 도마, 팬과 냄비를 잠시 멈춰 세우듯 손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폭발한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탁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낀 그녀는 주방 한가운데 서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거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다 누구 먹으라고 하는 건데. 나도 이제 그냥 쉬고 싶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단순한 한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이 응축된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자식들과 며느리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공간은 삽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은 리모컨을 쥔 손을 멈췄고 막내딸은 드라마를 보다 말고 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며느리들은 눈치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함과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는 주방 한가운데서
주먹을 살짝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들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영절 때마다 나는 꼭 종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 처박혀 일하는데 너희는 먹고 떠들고 노는 게 다야. 내가 무슨 하녀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그 눈물이 억울함을 넘어선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를 짚으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어. 예전처럼 몸이 안 따라주고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여인은 나 혼자 다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내가 무슨 로봇이니? 여인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는 거냐?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눌러 담았던 말을 쏟아내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이 말을 이해해 줄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감정 폭발에 놀라 어찌할 줄 모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는 그냥 엄마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할 줄 알았어요. 힘드셨으면 말씀이라도 하시지. 하지만 정희 씨는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그걸 일일이 말해야 하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다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여인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냥 보고만 있을 거란 거잖아. 정희 씨의 말에 막내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울게요. 진짜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 씨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쌓인 서운함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말로만 도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직접 움직여봐. 나 혼자 더는 못하겠으니까. 정희 씨는 고개를 돌리며 힘겹게 부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결심과 피로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정희 씨는 그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처먹을 줄만 알지? 이번엔 내가 명절을 쉬기로 했다. 배달 음식 시키든 직접 해 먹든 알아서 해라. 그녀의 말은 마치 주방 한가운데 던져진 돌멩이처럼 그 공간에 묵직한 충격을 남겼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선언에 더더욱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그동안 늘 당연하게 주방을 지키던 어머니가 그곳을 떠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눈을 깜빡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명절 음식은 어떻게 해요? 정희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냉랭하게 웃고는 손에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부터는 내가 더 이상 고생할 이유가 없어. 그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주방을 벗어나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늘 분주히 움직이던 그녀의 빈자리가 주방을 더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둘째 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긁적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도 혼자 다 하시겠지 싶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우리 너무 무심했던 거 아니에요? 정희 씨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귀를 닫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주무르며 이 순간만큼은 자신을 위해 마음의 여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말을 하게 됐을까? 정희 씨는 자신에게 물으며 그동안의 수많은 명절이 떠올랐습니다. 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가족들을 위해 정성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력은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는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한편 주방에서는 어머니의 말을 되새기며 혼란에 빠진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우리 이제라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키자. 라는 둘째 아들의 말에 막내딸이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빠 미쳤어! 그녀는 손을 걷어붙이며 냉장고를 열고는 어머니가 손질해 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하던 대로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제야 큰 며느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우리 뭐라도 시작해야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간 진짜 큰일 나겠어요. 그녀는 서둘러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희 씨가 아침 일찍부터 손질해 둔 채소와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준비까지 다 해두셨네. 며느리는 조심스레 재료를 꺼내며 묵직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해두었음에도 자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큰 며느리는 가족들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해봐요. 어머니가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하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큰아들은 우물쭈물하며 내가 전 부치는 건 도와볼게. 라고 나섰고 둘째 아들은 찜솥 뚜껑을 열며 그럼 나는 갈비찜 간을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도 그럼 나물은 내가 무칠게요. 라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며 가족들이 부엌에서 처음으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요리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전을 부치며 기름을 팬에 과하게 두르고 뒤집는 타이밍을 놓쳐 몇 장의 전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 라며 차분히 가르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갈비찜 간을 보겠다고 나섰지만 잘못 넣은 소금 때문에 순간적으로 짜진 국물을 다시 수정하려고 물을 붓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막내딸은 나물을 무치다가 양념을 땅콩 대신 깨로 착각해 버리는 바람에 맛이 이상해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소리와 가족들의 웅성거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안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요리를 준비하며 내는 소음은 그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늘 그녀 혼자서 감당했던 명절 음식 준비가 이번에는 가족들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희 씨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따뜻한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명절마다 주방에서 쉴 틈 없이 일했던 자신이 이렇게 온전한 휴식을 누리고 있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뻐근하고 허리도 조금 아팠지만 그 모든 피로가 자녀들에게 일을 맡기고 나니 한결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방 한쪽에 기대어 조용히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겨울의 쌀쌀한 햇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 따스함이 그녀의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자녀들이 음식 준비에 고군분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야! 전이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는 거 아냐? 라며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고 막내딸은 그럼 오빠가 좀 도와주든가! 라며 발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며느리는 잠깐, 기름 튀니까 조심 좀 해요. 라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정희 씨는 그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함께 부딪히며
음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잠시 후 정희 씨는 방 문틈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전을 부치고 있었고 며느리는 냄비 앞에 서서 국을 끓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손에 나물을 들고 무심코 입맛을 다시며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엌은 온통 어수선하고 기름 냄새와 요리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그들 모두의 표정에는 어딘가 묘한 집중과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해본 적이 있었나? 정희 씨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도구를 들고 애쓰는 자녀들의 모습이 조금은 서툴렀지만 그만큼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로서 늘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어머니의 자리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듯한 모습의 작은 뿌듯함과 위로를 느꼈습니다. 정희 씨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요리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스스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해야 영절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애썼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피로가 차츰 씻겨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며느리는 쉬고 있던 정희 씨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손을 모은 채 작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어머니께 모든 걸 맡겼던 것 같아요. 이제야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도울게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던 정희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순간 정희 씨의 마음에 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내가 너무 오래 참고 있었던 것도 잘못이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너희가 나서줘야 해. 내가 혼자 다 하긴 힘들어.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가족들은 다시금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음식을 마무리했습니다. 부족한 솜씨로 만든 음식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식탁은 조금씩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의 모양새가 완벽하지 않아도 거실에 앉아 지켜보던 정희 씨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명절이네. 가족이란 게 이런 거지. 잠시 후 자녀들이 식탁을 다 차리고 어머니를 부르러 왔습니다. 엄마, 밥 다 됐어요. 우리 만든 거 한번 보러 오세요. 막내딸의 목소리에는 어린아이처럼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음식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고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네. 맛은 보지 않아도 알겠어. 다들 고생 많았다. 그녀는 차분히 음식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땀과 애를 써가며 준비한 음식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가족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비록 간이 약간 맞지 않는 전이었지만 그녀는 입가에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하며 처음으로 명절을 온전히 즐기는 듯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 자녀들도 함께 미소를 지었고 그날의 명절은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따뜻한 하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김정희 어머니의 속 시원한 말과 자식들의 모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